요약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누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서 있다가 손을 딱 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쫙 흘러가지고 개통이 접지되어 있다면 하고 이 사람이 마치 중간에 전선 역할을 해버리죠. 그럼 이 사람한테 전압도 걸리고 전류도 흘러가고 그러면 다치게 되니까 이 사람을 안전하게 하려면 물론 차단기를 끊어야 되겠죠. 그럼 차단기는 바로 못 끊어요. 인적을 하고 차단기 급을 열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보호하려면 전혀 영향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다른 길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길 하나를 서로.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호도체다. 차단기가 차단하는 시간은 존재합니다. 열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사람 피해를 가기 때문에 0.0001초라도 영향 안 주려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도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야기했지만 여기 경로 싹 합쳐봐야 구성에 따라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극단적으로 아까 우리 뭐 접지장 어쩌고 얘기했었죠. 그게 만약에 뭐 15 만들어놨다. 그럼 이 사람은 물에 홀딱 젖어 있어도 500이니까 10하고 500이면 50대 1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안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보호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요. 굵기 선정하는데 이 굵기는 이 전선에 준하는 겁니다. 기본 룰은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얇은 선이면 그대로 쓰고 그래서 얇은 선 기준이 16 기준으로 16 이하면은 10이면 10 그대로 쓰고요. 16 초과되면 절반 25의 절반인 16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관이나 가스관도 변제할 수 있겠죠. 수도관, 가스관도 접지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수도관이나 가스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류가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보호 동전이 본분 도체라고 해요. 보호 동전이 보호 예를 들어서 얘가 50스퀘어다 그러면 얘는요 이제 25스퀘어로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도 굵기가 있겠죠. 얘도 굵기를 선정해야 하는데 얘 굵기는 여러분 유인물에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보호 도체 중에서 가장 굵은 거의 절반. 그러면 여기 25, 16, 10, 25가 제일 크죠? 25의 절반이니까 16. 네. 16 쓰겠죠. 가장 큰, 이 보호 도체의 가장 굵은 거의 절반. 16 쓰시면 되는 거고. 얘를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사람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손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누전이 났어요. 여기 누전 나고 여기 누전 안 났어요. 아까도 봤지만 스트레스 잡이라 해서 전압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는 0이 아니고 여기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흘러가겠죠.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얘를 우리가 보조를 넣어가지고 보조, 보호, 등전이 보호 도체. 즉
수도관, 철근 그게 아니라 설비 외환끼리 본딩해 놓은 것을 보조 등전이 본딩 고체는 다시 배우시고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고체다. 등전이 보호도체 혹은 등전이 본딩 도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안 닿으면 닿을 거리가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닿을 거리다 라고 하면은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쉽게 말해서 이 등전이 본딩 도체는 이 주접지 담대하고 직접 물리지 않으면 다 보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굵기는 뭘로 할 거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이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야. 이 두 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이 둘 중에서 큰 거에 절반. 그래서 16mm 25하고 10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다 연결된 거 보시면 연결된 것만 찾으시면 돼요. 연결된 것 중에서 또 마찬가지 16, 25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이 그림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위인물 4페이지인가? 네, 4페이지 같네요. 여기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답이 그리다 보니까 거의 같게 그려버렸네요. 제가 그린 거랑 같게 그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전기 설비 철지 외람하고 접지방하고 붙인 것은 보호도체. 파이프 피라고 해놨어요. 수도관이든 전기구, 가스관이든 그런 관이든 철근도 되고요. 철근 다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직접 붙어 있으니까 여기 곧 수정하셔야 됩니다. 올해 바뀌어가지고 올해가 아니라 작년 11월 20일인가?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방금 처음에 했던 것처럼 보호라는 걸 붙이면 돼요. 주자 빼고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그림까지 수정하려니까 깎아서 또 여기다는 보조 보호 글씨를 다 떠났으니까요.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라 근데 과도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2006년부터 이미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20년 거의 다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때 오히려 이런 과도기 때는요 사람들이 이야기 드렸지만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 정도만 들어갔으면 풀 수 있게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이 끝났는데 이번 회차는 설비 때문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난번에 설비 때문에 꽝 났다고 했었죠? 아니 그런 사람이 허다하더라고요. 설비에서 따라가가지고 당연히 그쪽에서도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기능사도 당연히 나온다. 나온 거고 물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최소한 이름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굵기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는 싹 굵기 대해서 이야기 나온 거니까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안 했던 것이 페이지로 다시 우리 교재로 가셨어요. 여기죠. 접지저항 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접지저항이라는 거
접지저항이라는 것은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접지봉, 그다음 접지선, 선 형태로 된 것도 있어요. 판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메쉬 형태도 있고요. 주로 일반적으로 작은 건물에서는 주택이다 그럼 봉 받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전주 밑에도 봉 받고 끝납니다. 근데 좀 넓어졌다 하면 이렇게 메쉬 형태로 쫙 깔아요. 아마 공사 현장에서 철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철근 메쉬로 깔아놓은 거랑 그물식으로 깔아놓은 거랑 거의 공사 현장에는 구리로 이렇게 깔아요. 구리로 해서 여기 이렇게 접속할 때 뭐 쓸까요? S형 슬리브, S 슬리브 넣어가지고. 물론 여기를 이제 압착기로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압착기로 누르지 않고요. 웰딩이라 해가지고 용접 비스무리. 왜 용접 비스무리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화약을 집어넣고 붙여요. 불을 뭐 훅 하면서 얘가 타가지고 다 이걸 덩어리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웰딩이라고 해요. 웰딩, 용접 비스무리한 것을 해서 딱 체결시키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내리죠. 메쉬 형태라면. 그리고 이제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 얘만 박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치한다고 해서 땅하고 잘 붙여야 되죠. 땅하고 떨어졌으면 허당인 거고요. 땅하고 잘 붙어야 되고, 땅하고 잘 붙어 있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땅의 수분이 적당해야 되고요. 아예 마른 땅이다, 이거 의미 없어요. 이것은 마른 땅이면 땅 자체가 정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접지장을 저감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접지 극하고 땅하고 잘 밀착을 시켜야 되고, 잘 밀착시켜도 안 나온 경우가 있겠죠. 바로 땅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이런 거 봉으로 박는다. 어떻게 해요? 봉 여러 개 박아서, 봉 여러 개 박아가지고 최대한 넓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이 영천치 않다,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 이게 그 말입니다. 봉으로 받을 거면 연결개수를 증가시키고, 즉 접촉면이 계속 넓혀준다는 거예요. 판으로 할 거면은 더 넓은 판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법으로는 0.75m 파라겠는데 길이 안 보인다, 그럼 파요. 물 나올 때까지. 물 나오면 끝이니까. 그래서 수맥이 흐르면 전기 쪽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건축은 되게 싫어하는데 집안이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밑에 진짜 물길 있으면요, 접지 비용 들지도 않아요. 그냥 전선만 꽂아 놓어도 값 나옵니다. 이게 딱 그 말이죠. 뭐 봉의 길이를 길게 한다, 깊게 판다, 그 소리예요. 실제 깊게 파진 않고 봉이면은 여러 개 해서 계속 넣어버리겠죠. 우리 타일 박듯이. 같은 말이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얘는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죠. 얘는 다 같은 말이고, 이것도 같은 말이고. 최악이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땅을 손을 대는 겁니다. 즉 개토를 한다거나, 물론 화학적으로 화학 처리해가지고 아스론이라가 있어요. 화학제감제. 정 안 되면 소금도 뿌리고요. 어떤 사람은 똥도 싸고. 진짜로 그래요. 안 나오면 오줌도 쏘고, 소금도 막 이만큼 사가지고 그냥 부숴버리고. 왜냐, 소금 넣으면 좋을 게 없는데 일단 값은, 일단 사회적 검사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개토를 해야 돼. 즉 예를 들어서 얘가 모래, 푸석푸석한 모래다, 황토로 바꾸고, 얘가 밑에가 안반이다, 안반 깨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임산누수, 임산배수, 배산누수.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다. 근데 뒤에는 그런가 봤거든, 현장에서. 뒤에는 산이에요. 앞에는 약간 또랑 흐르고 있고,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뒤 산 딱 보니까
소나무가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거 몇 개 보이고 바위 산인 거예요. 앞에 물이 있고 고민을 했죠. 물도 있고 바위인데 둘 중에 하나다 했더니 그때 제한값을 15 이하로 떨쳐야 됐었거든요. 딱 11이 나오는 거야. 아무리 연구를 해도 11이 나오길래 이제 검사 와서 이제 검사가 오니까 10일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원래 이쪽은 그래요 원래. 자기들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면서 잘하셨네 가더라고요. 괜히 미리 전화할 것을 쇼를 괜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안 되면 깨야 돼요. 근데 사실 땅 깨는 게 뭐 보통 일도 아니고 돈도 돈이고. 네. 하여튼 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접지장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법에서 뭐냐, 니네 접지장을 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접지장 가지고 고생 안 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 했더니 바로 통합접지하면 된다. 통합접지. 통합접지하면 접지장 따지질 않습니다. 왜냐면 통합접지란 건 다 묶었잖아요. 전기 설비가 싹 묶어버렸어요. 싹 묶었다는 얘기는 심지어 쇠만 보였다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통합접지라는 것은 모든 쇠붙이를 다 등전이를 시켜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우리 벼락 칠 때 자동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러죠. 딱 그거 노리는 겁니다. 그럼 전기가 땅으로 가든가 말든가 건물 내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도 벼락 맞으면 이상 없어요. 물론 엔진에 맞으면 약사 나는 거 이상하겠지만 동치로 맞았을 때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는 게 다 등전이라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등전이화 시켜버리면 저항값 따질 것도 말 것도 없으니까. 대신에 통합접지하게 되면 공사비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기 공사비가 10억이다. 그러면 40%가 거의 할증이 돼버려요. 모든 쇠붙이를 싹 본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접지라는 방법도 있다. 통합접지를 하게 되면 이런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 따질 때는 단독 접지이다거나 뭐 공통 접지일 때 따지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통합 접지를 시키겠습니까? 공통 접지를 시키겠습니까? 공통 접지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접지장 측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 접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관공서이거나 거기는 이제 특별히 돈 안 따지니까 신기술 왔다 좀 비싸더라도 써주는 것이 관공서니까요. 그래서 접지장 측정을 하는데 접지장 측정은 똑같아요. 저항은 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니까 절연 저항이면은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고요. 클수록 좋은 겁니다. 접지장은요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여기 차이가 커요. 절연 저항은 뭐 절연 저항, 절연 내력, 절연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땅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니까 저항값이 커야 좋은 거고 접지가 들어가면 땅하고 붙인 거니까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접지장, 땅은 곧 도체 중에서도 전해질로 보시면 되니까 전해질을 측정하는 원리는 콜라가 전해질이고요. 다음에 그럼 이제 일반적인 문제 한번 볼게요. 접지하는 목적 안전, 안정 딱 봐도 이상 전압을 발생시키겠다. 미친 짓이죠. 돈 들여서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그 다음에 변압기 중성점에 접지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제1 목적은 안전, 즉 혼총 났을 때 2차 측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2 목적은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게 이거니까요. 혼촉. 혼이 섞이다. 그 다음에 촉은 접촉하다. 섞여서 접촉한 거. 즉 고압과 저압이 붙어버리는 거.
정기적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고압은 좀 흔히 보는 게 이제 22,900이 고압일 거고, 저 22,900에서 바로 38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22,900이 여기에 13,200 들어오면 팡 터지겠죠. 볼 것도 터져요. 근데 접지를 해놓으면 그게 다 땅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땅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그게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이 작으니까. 즉, 이 설비로 들어오려면은 이것도 저항이 막 있겠죠. 이쪽 저항과 그쪽 저항과 비교를 해서 걔가 선택을 하는 거죠. 가기 쉬운 길이 있네? 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기 쉬운 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접지 저항을 낮춰야 되는 거죠. 높아버리면 못 가버리니까. 그리고 접지라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안전의 최후의 보루고, 접지를 시켰다 그럼 0.001초도 허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 보호를 해줘요. 차단기는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차단기를 열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접지가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단기만 설치되지는 않아요. 접지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을 때는 조건이 붙어요. 사용 전압이 150 이하인다거나,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아니 300 이하인다거나 이렇게 낮춰야 그 전 조건이고, 그 다음에 접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원래 그래요. 뭐든지 우리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군인들 없어서 살잖아요. 당장은요. 전쟁 나면 필요한 거고, 딱 그것처럼 사고가 나야, 전쟁이 나야 군인들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지. 안 나면 뭐 그게 왜 있어? 네. 소방관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야 전기가 좋구나. 뭐 지금 제가 윤 정부를 비판하는 거 아니지만 자꾸 전기에 태클을 많이 걸더라고요. 안전관리자도 지금 선임 조건은 1000kW 이상이면 상주인데 그걸 조정하겠다고, 비상주로 돌리겠다고 하라고 그래요. 사고 터져봐야 다시 정신 차리지. 비상주는 어차피 안전관리 계속 해야 됩니다. 전압이 높으면.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상주랑 비상주가 뭐냐? 상주는 시에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고, 비상주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냥 왔다가 이상 없네요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전기 사고 안 나면은 돈이 아깝잖아요, 사실.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전기안전관리자도 전기안전관리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군인들도 하는 일이 없어야 좋은 거고, 소방관도 하는 일이 없어야 좋은 거고요. 네. 그런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맨날 하는 일 없어 보이니까 뭔가 자꾸 시키려고 했었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정작 없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없앤다 하는데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실제로 없앤다 하더라도 곧 스스로 원해서 다시 사람 씁니다. 계속 이상한 짓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대통령 아저씨가 건물 갖고 있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 어쩐가.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실사라는 경우 접지극은 뭐 그냥 답이 4번이네요. 네. 사람 접촉 우려가 됐으니까 75보다 더 길게 파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셨을 건데 그냥 75입니다. 접촉하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을 철주. 여기 철주라는 것은 그 전주 중에서 쇠로 되어 있는 거, 강관들. 철주. 혹은 기타 금속재를 따라 시사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중에서부터 그 금속재로부터, 여기 기타 금속재라는 것은 전주가 있고 그 옆에 본의 아니게 울타리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거랑 항상 뭐 쇠붙이가 있으면 그거랑 무조건 1m 이상 이격시켜라.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전식이라는 거. 전기 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부식. 그다음에 6번에 접지선은 색깔이 뭐죠? 네. 찾네. 네. 녹색, 노란색. 정확한 것은 이거고요. 노랑이다. 비표준어긴 한데. 그래서 녹황이라 해도 되고요. 녹노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수도관.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을, 여기 금속재입니다. 제가 안 읽었다고 해서 PVC 하면 안 돼요. PVC는 당연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때 수도관은 3자, 철골은 2자. 그 다음에 접지 저항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역시 제일 일빠따는 땅입니다. 땅. 그래서 땅에 관련된 얘기가 뭐냐. 바로 이 대지 저항. 이때 대지는 이거예요. 우리 대지 전압했을 때는 땅하고 대비할 때 그 대자고. 그냥 땅이란 말이에요. 대지. 예, 땅. 그 다음에 9번에 접지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2번이겠죠. 즉 땅하고 면적을 넓혀야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접지저항 측정 방법은 콜라우시. 그 다음에 이제 피뢰기. 그래서 뇌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구별했을 때 직경뇌, 간접뇌, 유도뇌.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도 아닌데. 하여튼 뭐 이렇게 얘 둘이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전극이 분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뭐예요? 선생님이 자세히 생각하시면 여기 이제 있으면 밑에 뭐 철가루가 모이겠죠. 모이는 식으로 플러스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팍! 꽂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벼락이라고 하는 거고, 벼락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 표현으로 땅에 꽂히는 거를 벼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직경뇌, 전기에서는 직경뇌라고 할 거고요. 직경뇌를 맞으면은 바위는 쪼개지고 나무는 갈라서 불타고. 일반적으로요. 가끔 유튜브 보면은 나무 맞았는데 멀쩡한 것도 있고 그러긴 하던데 사람도 맞고, 사람도 직격으로 맞으면 죽습니다. 스쳐서 사는 거지. 직격으로 맞으면 지가 뭐라고. 슈퍼맨 아닌데. 터지죠. 그냥 팡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딱 서 있다. 맞으면 그냥 가는 거고,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전류가 확 갈 거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면서 땅에 저항이 있을 거니까 전압이 떠요. 그러면 땅에 전위가 뜹니다. 그래서 이쪽이 막 1억 볼트, 맨 위에가 1억 볼트 갈수록 쭉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 사이가 차이가 여기는 뭐 9,000 볼트, 여기 9,000 볼트, 8,000 뭐 700 볼트 이런 식으로 다일 사이에 그러면 2, 300 볼트 걸리죠.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쇼크, 순간 감전해서 짧은 시간이죠. 시간 단위가 이렇게 다니까 순간 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간접뇌, 직경뇌, 이 직경뇌 영향에 의해서 쩍 퍼지는 옆에 있는 간접뇌. 보통 일반적으로 벼락 맞고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 간접뇌입니다. 간접뇌.
우리 보호 대책은 이 직경내 보호해야 되죠. 전기 설비에, 즉 가공선로에 있는, 즉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직경내가 바로 전선을 때려버리면 박살 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요?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전선이 세 가닥씩 해서 쫙 가겠죠. 투코어선이 갈 거고요. 밑에 지압선이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다시 좀 더 쉬는 시간에 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다 위에 또 하나 걸쳐 있습니다. 선 하나가. 얘가 이제 가공지선이라고 해가지고 직경내를 얘가 막아라 라는 의미로 해서 마치 피대침 중에 선형틀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보호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유도래가 있는데, 유도래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있다가 여기도 모였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옆에 있는 애를 때려버린 거야. 빠방 하고. 물론 바람 훅 불어서 날아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얘가 붕 뜨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모여있다가. 물론 뒤에 배우겠지만 같은 극성끼리는 원래 밀어내는 거고요. 같은 플러스였으니까 서로 밀어버리고,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있을 때는 얘가 잡아 당기고, 당기는 힘하고 서로 미는 힘하고 상쇄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한계점만큼 해서 모였겠지만,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얘는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얼마나 가능한 일이죠.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막 모여있겠죠. 땅에도 모여있고. 그렇죠? 얘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쫙 흩어져가지고 가죠. 쭉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이걸 우리가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도된 거죠. 정전 유도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 유도돼가지고 얘가 따라가면 결국 뭐 나오느냐? 전기 설비 나오겠죠. 전기 설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피레기. 그래서 A 대책으로 바로 피레기. 물론 이제 이 가공지선도 일부 막아주죠. 피레기는 이제 직접 주로 이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설비하느냐? 따라가면 결국 뭐 먼저 나와요? 전선 따라가면 뭘 따라가든 간에 결국 뭐냐? 발전소라든가 변전소로 가겠죠. 그 다음에 결국 변압기로 간다 이거예요. 변압기로. 그래서 얘네들 설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소에다 설치하고 변압기 설치하고.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여기 있고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뭐 편하게 154에 투투나인이라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가용도 있어. 자가용 변압기도 있을 거고요. 주상 변압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설치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유도래 치면은 들어오니까 피레기 표시는 이겁니다. 참고로 표시. 여기 막아야 되겠죠.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여기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될 거고, 여기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막아야 하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되고.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못 들어오죠. 이쪽은 뭐 설비가 없으니까, 가공선이 없으니까 이쪽은. 그럼 여기다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어디다 설치해요? 변전소 인입구, 입구하고 출구. 변전소라면 입구, 출구. 입구, 출구. 그 다음에 말단들은요, 입구만. 발전소는요, 이 출구가 뭐 같다고, 하여튼 뭐 하나밖에 없죠. 여기 하나, 이렇게. 설치 장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더 있어요, 설치 장소가. 어디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가공선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유도래가 들어오려면 가공선로가 있어야 되니까, 가공선로하고 변압기. 묶어지는 게 이거죠. 발전기. 그 다음에 가공선로가 있고, 또 뭐 있냐면, 지중선로. 가공선로에서 지중으로 가는 또 선로 묶어지는 데 있죠. 그 접속점.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 장소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설치 장소 하면은 방금 인용했어요. 입구, 출구. 그 다음에 다 가공전선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가공전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공전선하고 지붕전선 접촉되는 거. 무조건 가공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가공선이 없으면은 설치 안 해도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치합니다. 그래도 싸니까. 다른 설비에 비해서 싸니까. 이거 주로 피레기는 보호 대상물이 변압기. 변압기이고, 변압기는 키로당 3년 전에요. 3년 전에 키로당 3만 원이었습니다. 고무산 건데 느낌이. 변압기 1kW에 3만 원. 뭐 지원금을 좀 막 그렇게 해서. 그래 만약에 1000kW짜리다 얼마인가요? 3천만 원. 키로에 3만 원이니까 1000kW짜리면 3천만 원이죠. 근데 1000kW 변압기는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소형 변압기라고 하면 500 기준입니다. 500kg짜리. 왜 500kg짜리 소형으로 부르냐? 한전에서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변조소에 있는 거 말고 주상 변압기 쪽으로 넣는 거 제일 큰 것이 500짜리예요. 그럼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500부터, 왜냐면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용량이 500 넘어가게 되면 자가용 써야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요. 500은 작은 걸로 보고 500부터 큰 걸로 보고 1000이면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1000kW라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데 1메가라 하면 어떤가요? 느낌이? 확 큰데 커진 느낌이죠. 1메가 2000. 그럼 2메가면 6000? 네. 물론 약간 규모가 더 커지면 가격이 약간 더 떨어지긴 해요. 뭐 등등 이런 다 고가. 그리고 이제 한전에서는 몇 메가짜리 쓸 거냐면 15메가짜리 단상으로 해서, 물론 이제 3개 합쳐서 쓸 겁니다. 기본적으로 45메가짜리 써요. 한 세트가 45메가면은 얼마죠? 4, 5, 뭐지? 하여튼. 근데 피레기는 지가 비싸봐야 돈백 안 넘어가니까 써야죠 무조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요를 보면 피레기 용어부터 볼게요. 피레기는 전기시설물에 이상전압이 침입할 때, 여기서 시설물이라면 주로 변압기를 얘기하겠지만 이상전압이 침입할 때, 여기 이상전압이라면 유도례 얘기하는 걸 거예요. 유도례. 아니면 유도례랑 비슷한 거. 유도례가 서지입니다. 서지. 다 움직이는 단위가 마이크로세크로 움직여요. 순간 빛과 같은 속도로 팍.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물관이 있는데요. 물관이 물이 지나가는데 물이 한 번에 확 들어올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파이프 터져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했다라고 하면 평소에 수평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잘 지나가는데 압력이 세져버리면 얘가 뻥 하고 그래서 밑으로 쫙 마치 스프링클러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안전해지겠죠. 파이프 안 터지겠죠. 마치 피레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피레기다. 그래서 갑자기 서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들어올 때는 아주 급하게 확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쓱 나가는 것들 서지를 하는데, 물론 나간다, 천천히 나간다고 해서 그 천천히 나가는 시간도 마저도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런 애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 파고값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피레기고요. 여기 송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유라는 말도 한번 볼게요. 송유라는 게
자, 일반적으로 이게 교류 전압이고요. 그럼 유도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짧게. 그러면 이제 피레기가 탁 하고 여기 날려버리는 거예요. 즉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 접지되어 있을 거고요. 피레기가 안따에 있어가지고 딱 있는데 확 들어오면요, 얘가 이만큼을 그대로 밑으로 훅 빼버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를 좀 확대를 해보면 원래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쳐들어온다, 박살나는 거니까 얘가 잘라주겠죠. 이렇게 커트 시킵니다. 그래서 다 커트를 시켜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쪽은 일로 밑으로 빼버린다는 거죠. 빼버리고 이렇게 들어와. 전압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전압 있으면 당연히 전류 흘러가겠죠. 자, 전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건데,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면서 원래 전원 전압이 얘는 전원 전압입니다. 전원 전류고 전원 골래. 그런데 이 빠져나가면서 얘까지 같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같이 이렇게 쑥 내려가 버리면 이걸 우리가 연속해서 딸려 나갔다고 해서 성류.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게 끊어지면 얘도 끊어져야 하는 게 맞죠. 전류도 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들어갈 때는 붙여가지고 빠져나가게 하고 빠져나갔으면 다시 열어가지고 못 나가게 막아야 되겠죠. 이런 정상적인 건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따가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빨려 나갈 때 그냥 얘가 잘 안 끊어지니까 쭉 빠져 나가는 거. 얘를 우리가 속류라고 하는 거고, 이 속류를 빨리 끊어줘야 좋은 차단기다라고, 차단기란다. 좋은 피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볼게요. 용어 볼게요. 그냥 길었으니까. 자, 원래 서지가 이렇게, 유도례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기서 탁, 방전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걸 우리가 방전, 개시전압이다. 그래서 피레기가 있다면, 과연 몇 볼트 이상부터 방전시킬 것이냐.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류.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시 얘를 차단기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레기를. 물론 자동으로 여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과연 몇 볼트에 이 속류를 끊을 것이냐. 그래서 속류를 끊는 전압을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그래요. 속류를 차단하는 전압을 전격 전압이다. 즉 차단기로 따지면 언제 개방하고 닫을 거냐,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전 개시 전압이 있고 방전 개시 전압과 전격 전압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물론 방전 개시 전압을 여러 개로 나눠요. 즉 꼭 피레기는 사실 높은 전압이면 다 끊어버리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도례 같은 경우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경주파, 즉 우리 전원도 전압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끊을 수가 있으니까 상경주파 방전 개시 전압, 그다음에 유도례 같은 경우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치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레기에 전압이 더 걸리죠. 이때 걸리는 전압을 즉 방전 중에 이 피레기 단자에 당연히 전압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전압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잔류전압 혹은 제한전압이다. 용어. 피레기 용어를 한번 잡기 하시면 돼요. 용어를. 그래서 기본 용어들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내용은 산업기사 실기나 필기 때는 아예 주관식으로 쓰라는 문제입니다.
피레기 같이할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다 볼게요. 그럼 일단 피레기 요구 성능은 먼저 제한 전압은 낮은 게 좋아요. 왜 낮은 게 좋냐? 변압기고 피레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100V다. 여기도 100V예요. 여기가 200V다라고 했을 때 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여기가 200V다. 만약 여기서 50V를 까먹었다. 그럼 여기는 150, 여기도 150. 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피레기에 걸린 전압이 그대로 변압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당연히 변압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이 제한 전압이 낮아야, 제한 전압이라는 게 변압기 걸리는 전압과 똑같으니까 얘는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전 개시하는 전압, 즉 유도로에 대해서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당연히 낮은 게 좋겠죠. 높은 데서부터 끄는 것보다 낮은 데서 끊어야 전압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두 개는 낮아야 좋고요. 그 다음에 석류는 빨리빨리 끊어야 좋은 거고. 왜냐하면 석류라는 것은 그 전원전압이니까. 전원전압, 그다음 전원의 전류니까 빨리 끝나야 되고요. 그다음 동작 책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책무라는 단어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무는 맡은 바, 소임, 임무라는 건데, 피레기는 임무가 뭐예요? 이상전압 쳐들어오면 빨리 땅으로 보내고, 뺐으면 빨리 다시 끊고, 그게 책무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개방 차단, 이게 책무니까. 개방 투입이 책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개도 마찬가지죠. 벼락도 한 번 치고 끝났었지만 연타로 따당 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계속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하라 이거죠. 한두 번 하고 지쳐 힘들어 그만할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소정의 맡은 바 책임을 다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 전원전압이 빠져나가면 좋은 게 없습니다. 이상 있을 때만 빠져나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상도 없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높아야 좋죠. 상형주파 방전, 이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이라는 것은, 상형주파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것, 즉 60Hz. 전원이라는 얘기를 다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전원전압이라는 걸. 그 다음에 하나 말한 얘기지만, 이거 같은 내용이죠. 다빈도 개폐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다빈도 개폐에 잘 견딜 것. 번개 여러 번 쳤을 때도 잘 성능 발휘해라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암기는 이렇게 합니다. 네덜란드에 제 방에 손가락 넣고 막았다는 그 소녀 얘기하시죠? 소년인가? 그 양반이 왜 한이 있었죠? 제 방이 왜 있냐 이거죠. 제 방도 낮았고 그래서 제 방이 낮아서 속상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한전압,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낮아야 되는 거고요. 석류 차단,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제방이나 책상에 이렇게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되고 주관식 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시고